독학 일본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왔어요. 자, 일본어 공부에 대해서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고민을 거듭해서 좀 담아봤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제가 고민을 더했어요. 자, 여러분 왜 일본어를 공부할까요? 자, 요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다는 거. 자, 뭐 그 외에도 업무, 뭐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일본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 그 외에도 뭐 진로, 워킹 홀리데이 가시거나 일본에 있는 대학교 가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취미, 업무, 진로 이유가 다른 만큼 중점이 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자, 취미는 아무래도 회화, 회화를 조금 중점으로 둔다는 거. 자, 진로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좀 중점으로 하겠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업무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물론 회화랑 자격증 둘 다 중요하지만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하세요. 조금 더 멀리. 어디까지? 경어, 비즈니스까지. 아무래도 회사에서 활용하시려면 여기까지는 가셔야 되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요건 천천히 생각하시고 우리는 회화랑 자격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자, 오늘 주제가 일본어 독학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학원을 이용할 경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회화반, 자격증반 물론 이 외에 뭐 기초반이 있겠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회화반이 있고 자격증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이 준비돼 있죠. 자,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자, JLPT, 그 다음에 JPT.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자, 회화반도 크게는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자, 한인 회화반이랑 일본인 회화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한인 회화반, 일본인 회화반 둘 다 회화반인데, 자, 한인 회화는 보통 매달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계속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몇 달 공부하고 졸업 이렇게 되지만 회화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이 계속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일본인 회화도 그런 시스템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인 회화반은 질문하는 것도 일본어로 해야 되고 대답도 일본어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대부분 테스트가 있어요. 들어갈 때 테스트를 하고 자기 실력에 맞는 그 반에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 잘못해서 수준이 안 맞는 반에 들어가면 그쵸? 서로 피곤하니까 그쵸? 그래서 일본인 회화반은 보통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인 강사랑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질문도 한국어로 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한국인 선생님이 설명은 더 잘하실 거니까 그쵸? 설명을 제대로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일본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인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본인 회화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하시면 좋아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어요. 언젠가는 다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일본인 회화를 들으시는 분들은 말하는 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일본인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일본어로 대화를 걸었을 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사가 어떻게 나한테 대답해 주는지 그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본인 분들은 딱 지적해서 이거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 준다기보다는 어색한 표현들을 수정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돌려줘요. 그거를 캐치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거기서 안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줬는지 이런 걸 잘 들으셔야지 정말 공부가 돼요. 팁을 드리자면 자, 일본어에는 자격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JPT, 그 다음에 JLPT. 너무 비슷해요, 이름이. 그쵸? 자, JPT는 YBM이 주관하는 곳이고 매월 테스트를 실시해요. 매월 포인트. 자, 990점 만점. 토익이랑 똑같죠? 자, 보통 학원에 입문반은 450점, 600점
뭐 200점 반, 300점 반 이런 건 없어요. 시중에 있는 책들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보통 기초를 떼고 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JLPT는 이 정도 클래스라는 거. 반면에 JLPT는 자, 아까는 매월이었는데 자, JLPT는 두 번이에요. 1년에 딱 두 번. 7월 그리고 12월. 근데 올해는 2020년은 두 번 다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 번 다 못했다는 거. 자, 이거는 급수제예요. 급수. 1급부터 5급. 밑에서 보면 5급이에요. 5, 4, 3, 2, 1. 1급이 제일 좋은 거. 이거는 급수는 없어요. 그냥 토익처럼 다 같이 똑같은 거 보고 점수를 그냥 나눈다는 거. 이거는 급수별로 해서 5급 따로 보고 4급 따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입문반은 4급이나 5급 정도. 그쵸? 맨 밑에부터 시작한다는 거. 4급, 5급 정도. 자, 이거 말고 두 개는 차이가 좀 있어요. JPT는 보통 국내에서 인정해줘요. 국내에서 800점 이상 한다? 그럼 좀 잘한다. 이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 반면에 JLPT는 해외에서 인정해줘요. 해외에서. 왜냐면 이게 일본에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서가 깊죠. 자, 보통 2급 이상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근데 2급 이상부터 인정이라고 했지만 보통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JLPT를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에 1급은 다 갖고 있게 돼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다들 1급은 갖고 있게 되고 이제 변별력은 여기서 많이 갈린다는 거. 여기는 급수제이기 때문에 합격점이 있어요. 어느 점수까지 합격하는 그 점수. 그래서 1급을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서 800점 수준이에요. 그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1급을 뭐 만점에 가깝게, 그러니까 수월하게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서 900점 이상까지 가겠죠. 그래서 같은 1급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800점에서 900점 그 이상으로 나뉘기 때문에 변별력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JLPT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JPT로 넘어가셔도 좋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기부터 해도 돼요. 다만 일본에 있는 회사에 가시려면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JLPT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둘 다 따면 더 좋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 자, 독학할 수는 없을까? 독학할 수는 없을까?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물론 그 회화반 같은 경우에는 회화반 학원에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저 역시도 혼자서 독학으로 했고. 자, 독학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오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자,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줄겠죠. 그렇죠? 학원을 뭐 한 달, 두 달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가려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성취감. 혼자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낯을 가려요. 너무 낯을 가려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섞여서 수업을 하는 게 싫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독학이 굉장히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이 누구 만날 필요 없이, 그렇죠? 낯선 사람 만날 필요 없이 혼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독학은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물론 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질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스스로 좀 찾아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못 한다는 거. 그쵸? 이게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길을 잃어도 혼자예요. 자, 여러분 시중에 책이 되게 많은데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고민이 됐대. 일단 학원은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혼자 공부하면 스스로 그런 거를 다 알아보고 혼자서 본인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힘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도 누가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하면 의욕을 상실해도 뭐 그만둬도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겠죠. 이렇게 단점이 있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 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언어는 계단처럼 이렇게 한 박자 느리게 실력이 오르죠. 그쵸? 이건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 자,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성장. 또 노력을 해요. 성장. 또 노력을 하고 성장. 그쵸? 그리고 계속 노력. 자, 노력을 시작했는데 자,
이때까지 쭉 노력만 하는 거죠. 나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하는데 어느 순간 확 성장해버리고 또 한참 또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 이 평지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성장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거, 그러면 실력이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원상 복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죠?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저 역시 일본어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름방학 때 센가치로를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뭐 히라가나 외우다가 헷갈리면 그만뒀다가, 뭐 마스형 헷갈리면 그만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공부를 이어갔어요. 자,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마침 1학년 때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막 없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또 힘들면 멈췄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멈췄다가, 그건 계속 반복됐어요. 간헐적인 공부, 그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멈췄다가, 그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일본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갔다 왔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독학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었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다음에 일본인을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했을 때 조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일상적인 회화는 다 들렸어요. 막 어렵게 말하지 않는 이상, 사투리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다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는 정말 다 내 안에 남아 있는 거구나,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동안의 시간들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고, 그저 회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듣는 건 잘 됐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못하진 않지만 말을 했을 때 문어체라던가 단어 선택에 미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억양이 안 좋다거나, 그러니까 말하는 게 확실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독학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지금은 일본어를 가르쳐드리는 강사로 있지만 그 전에 뭐 직장인 시절에는 일본어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제 더욱 일본어의 스킬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죠. 자, 돌이켜보면, 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언어에서만큼은 비록 중간에 많이 멈췄지만 꾸준히 공부했던 것들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본어 독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입문 때는 뭐 히라가나, 조수사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되죠. 조수사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처음에는 기초적인 암기예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요령을 피워서 더 잘 외워지는 뭐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암기예요. 처음에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는 절대적으로 흥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처음에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흥미를 잃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로 넘어가면, 자, 형용사나 뭐 기본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자, 기본 문법 같은 거를, 기초 틀을 잘 잡는 건데, 이때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만들면 고민하는 게 사라져요. 그냥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을 만들어서 효율성 극대화 시켜야 되겠죠. 자,
중급 정도 넘어가시면 각종 문법들을 이제 응용하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뉘앙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빨대를 하나 달라고 할 때도 빨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빨대 안 주시나요? 빨대 왜 안 줘? 빨대 내놔.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공부하는 거. 자, 이때는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중급 정도 됐으면 보람을 느끼면서 공부해도 되겠죠? 자, 쉽지는 않겠지만 고급까지 넘어오시면 자, 이제 폭넓게 어휘력을 넓혀서 그죠?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 발음을 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발음.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일본어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언어이기도 했고 또 가깝다 보니까 또 한국인이 배우기 쉬운 언어다 보니까 근데 발음이 안 좋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발음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발음, 뭐 작은 쯔, 장음 이런 것들, 억양 이런 것들 고급으로 갈수록 발음을 완벽하게 하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때는 자신감, 그렇죠? 보람을 넘어서서 자신감을 느끼는 게 고급 단계에서 포인트라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학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해본 것들 넣어봤고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들까지 넣어서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아닌 것 같은 거는 여러분 쳐내도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자, 기본적인 교재, 그쵸? 입문, 기초, 중급, 고급 뭐 어느 단계든 공부를 하시되 플러스로 회화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입문,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화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 정말 자격증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독해랑 청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 부분은 뭐 자격증을 안 따신다는 분들도 독해나 청해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도 있고 자 여러분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일본에 갔을 때 독해나 청해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지만 회화에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회화, 즉 말하기 연습과 읽기, 듣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혼자 공부하실 때 요것만 파셔도 안 되고 요것만 파도 안 되고 두 개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일단 입문 처음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자, 일단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나만의 단어장 이때 형식은 그냥 본인 편하신 거 그냥 노트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종이 아니면 뭐 하다못해 포스트잇 벽에 붙일 수 있게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저의 단어장을 오픈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쓰는데 옛날에 한창 공부했을 때 단어장을 찾았어요. 일부러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래된 서랍을 뒤져서 찾았어요. 자, 이거 파일인데 종이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지금 안 보이는데 제 명사, 뭐 동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들었던 단어장이에요. 자, 이건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이. 이렇게 보면 줄이 쳐져 있는 종인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좀 악필이에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되면서 글을 좀 못 써요. 그래서 수업을 PPT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글을 제가 못 써요. 그거 감안해주고 봐주세요. 자, 이거는 보시면 동사랑 명사랑 섞여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어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 다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소설에 관련된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른데 뜻은 파란색으로 쳐놨고 그다음에 한자, 그다음에 히라가나, 그다음에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제가 왜 이 종이를 선택했냐면 이 종이는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빼서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 외우면 여기다 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닐 수 있게 여기를 접어놨어요. 이렇게 반 접고 또 반을 접을 수 있게 해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단어장도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단어장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를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장을 고안해서 이렇게 크게 썼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형식이면 좋아요. 나만의 단어장. 참고로 요즘은 이렇게까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네이버가 있으니까. 여러분 네이버 요즘은 정말 발달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늦게 느껴지지만 제가 처음 일본어를 공부했을 때는 종이 사전을 갖고 다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때는 종이 사전을 펼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쯤 되니까는 전자사전이 나와서 전자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어쨌든 지금 그 시절보다 훨씬 좋게 네이버가 사전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 보세요. 자, 일본어 사전을 뭐 핸드폰으로든 PC로든 들어가시면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키가 스르 이런 동사를 검색한 다음에 이 플러스를 누르면 단어장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단어장에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제 단어장이에요. 뭐 비즈니스, 뭐 드라마, 애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쇄하기. 저는 지금 비즈니스 단어장에 들어가서 인쇄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쇄해보니까 너무 깔끔해서 또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다가 뭐 잃어버려도 또 인쇄하면 되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사전 안에서 막 퀴즈 맞추는 거, 단어장에 있는 단어 가지고 퀴즈를 푼다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 기술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입문 단계에서는 나만의 단어장만 만들어도 충분히 훌륭해요. 자, 이제 기초로 넘어올게요. 기초에서 회화를 위해서 하면 좋을 거. 저는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거울 보고 말하기. 자, 별거 없어요. 거울을 보고 今日は 何日ですか?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내가 대답해줘요. 今日は 12月 1日です. 정말 하다못해 이런 대화라도 거울 보고 말하기. 왜 거울을 보고 말할까요? 독학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쵸?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말할 상대가 있으면 베스트예요, 여러분. 말할 상대가 있으면 그분하고 하시면 되고 말할 상대가 없으시면 하다못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 민망해하지 마시고 거울 보고서 근데 물론 민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면 제일 좋겠죠. 자, 거울 보고 말하는 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짧은 문장 따라 읽기. 짧은 문장 이거는 발음을 교정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길진 않죠? 자, 今日は休みでした。それで家でラーメンを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また食べたいです。자, 이 정도의 문장이에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고 자,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今日は休みでした。それで家でラーメンを食べました。 자, 근데 여기서 발음을 실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에데 라메오 다베 여기서 틀린 거예요. 뭐 다베 데시다 뭐 이런다거나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정도 되는 문장을 쭉 한 번에 읽는 거예요. 물론 뭐 호흡, 발음 이런 것들, 장음 이런 것들 신경 쓰면서 쭉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쉬울 것 같죠? 은근히 많이 틀려요. 틀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틀려요. 끝까지 거의 다 왔다 할지라도 아슬아슬 아깝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렇게 해서 연습 문장의 길이를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긴 문장도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발음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고 말하는 거에 대한 쑥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녹음하면 더 좋고 물론 되게 민망하겠지만 내가 어느 발음을 잘 못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면 좋고. 자, 이렇게 거울 보고 말하고 짧은 문장 따라 읽는 거 회화를 위해서 공부하면 좋겠죠. 자, 기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동사의 마스형, 때형 뭐 이런 것들, 동사의 변형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을 거예요. 여유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마음이 급하신 분들, 빨리 더 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때부터 한자를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한자를 외워도 이때부터. 자, 참고로 일본어의 상용 한자가 보통 통용되는 한자는 2136자 정도예요. 자, 일본어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달, 월 이렇게만 외우면 되지만 일본은 음독, 중국에서 온 발음, 훈독, 원래 일본에 있던 발음 이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이 한자 이거 외우면서 이것까지 외우는 건 거의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그쵸? 여기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한자를 이렇게 대표적인 발음을 하나씩 외우시면 돼요. 대표적인 발음의 단어들을 하나씩 외우시면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여유가 있으시면 요것만, 음과 훈, 요거라도 외우세요. 요거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단어를 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여유가 있으시면. 자, 중급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급에 가시면 여러분 이때는 회화를 위해서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도 스터디 같은 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스터디. 자, 요즘은 언어 교환 카페나 뭐 어플, 예를 들면 소모임이라는 이름의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언어뿐만 아니라 운동, 이런 동호회 같은 거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아니면 카페를 활용해서 교류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화 실력이 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거울을 보고 말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회화 실력이 늘려면 좀 상대방을 찾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상대가 일본인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보다 잘하시는 분이 섞여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못하시는 분들만 있어도 좀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화를 위해서 스터디를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죠. 중국부터니까. 자, 자격증 공부. 자,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대신에 책 같은 걸 좀 많이 사야 돼요. 자,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의 출제 단어장, 뭐 JLPT든 JPT 등. 다만 시중에는 JLPT 단어장이 훨씬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말이 한 권이지 되게 두껍긴 해요. 독해, 청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 한 권을 정말 열심히 풀면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막 기초를 막 되신 분이 1급 문제집 한 권만 푼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1급 시험에는 그 밑에 단계 뭐 5급, 4급, 3급, 2급 그 내용들이 1급 안에는 그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급 준비하시면 조금 힘드시고 보통은 한 4급 준비,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하나 사셔서 그걸 잘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팁인데 자, 문법 미니북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만 모아놓은 좀 작은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헷갈려요. 이형용사 뭐 푸로 바뀌는 거 뭐 헷갈린다거나 그때 미니북을 꺼내서 그 문법만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거 이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받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한자책은 미리 기초 때부터 한자만 조금 외워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뭐 우리 일반적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그쵸?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한번 해보면 좋으세요. 시중에 5회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돼요. 이건 별도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는 단어 외울 때 영향을 주고 단어는 독해를 풀 때 영향을 주고, 그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시에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고급을 다뤄볼게요. 자, 고급. 스터디는 반드시 일본인이 있어야 된다고는 안 했어요.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뭐 비슷한 수준 혹은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그룹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근데 고급 정도 되면 일본인하고 만나야 돼요. 일본인과 문화 교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일본인과 만나야 한다는 거, 이거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일본인과 어떻게 만나느냐? 뭐 대학생분들은 학교에 와 있는 교환학생, 일본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직장인분들은 회사에 혹시 일본인이 있으시면 일부러라도 뭐 말을 섞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것도 아니고 저처럼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인을 만날 수가 없었죠. 연결고리가 없어서. 자, 그런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일본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교류 카페, 카케하시. 카케하시는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이 카페를 몰라서 못 갔는데 굉장히 유서가 깊은 카페더라고요. 자,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일본인과 만났어요. 자, 이때 무조건 대화는 많이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정말 친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환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교환일기. 일본인과 일본어로 교환을 하시면 되게 좋으시겠죠? 그냥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일본어 일기. 뭐 시중에 일기에서 쓸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도 있고. 근데 저는 제 경험상 저는 그냥 일기도 써봤거든요. 일본어로.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쓴 문장이 틀렸는지 아니면 어색하다든지 뭐 그런 거를 체크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기 쓰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추라 생각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교환일기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쓴 일기를 누군가 봐주기 때문에, 그죠? 일본인이 봐주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어색하면 분명 더 좋은 문장으로 써주실 거예요. 일본인은 성격상 그게 틀렸다고 X 막 치지 않아요. 다만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본인이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인이 쓴 문장을 보면서 아, 일본인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구나. 이렇게 일본인의 언어 습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환일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 외에도 전화통화를 해도 좋겠죠. 근데 전화통화를 하려면 여러분 꽤 실력이 좋아야 돼요. 얼굴 표정, 눈빛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전화통화는 오직 언어, 음성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통화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제일 편하고, 기회가 되시면 교환일기 써보시면 좋고, 만일 상대방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신 일본인이라면 일기의 반 정도는 일본어로 쓰고 일기의 반 정도는 한국어로 써서 서로 윈윈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쵸? 어쨌든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일기 쓰는 것보다. 자, 고급 회화 학습으로 일본인과의 문화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해서는 텐세이진고 혹은 뭐 천성 인어, 이거는 아사히 신문의 칼럼이에요. 아사히 신문의 칼럼인데, 그러니까 사설인 거죠. 굉장히 유명한 칼럼이에요. 자, 고급 어휘, 시사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그 교육 자료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근데 유료 사설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회원들만 열람이 가능해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한국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번역해 놓은 자료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텐세이진고 내용하고 그 밑에 번역해 놓은 것들, 그런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료 사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 텐세진고 파일이에요. 자, 공개를 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논문처럼 엄청 길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물론 긴 것도 길지만, 자, 이거는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사적인 내용,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 아니면 특수한 단어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가 되실 거예요. 거기다 일본어 공부를 떠나서 시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넓히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텐세진고의 특징이 뭐냐면 읽고 나서 토론을 하면 정말 좋아요. 토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냥 한번 읽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텐세진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스터디를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텐세진고는 고급 독해를 위해서 추천해드렸고, 청해는 뉴스를 듣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사설을 읽는 거였고 뉴스를 듣는 거. 요즘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뉴스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뉴스의 음성 파일을 또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맨날 노래처럼 틀어놓는 게 요거예요. 저는 히라가나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이걸 틀어드려요. 음악처럼. 억양을 조금 귀에 데이터로서 쌓이시라고. 이거는 유튜브에 자판 뉴스라는 이름으로 아사히 신문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방송이 돼요. 자판 뉴스의 좋은 점은 일본에서 방송된 그 뉴스 전체가 온라인에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꼭지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지켜보니까 반나절 동안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비록 스크립트는 없어요. 그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 스크립트는 없지만 지금 봤던 거를 조금만 기다리면 좀 이따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걸 계속 틀어놓는 이유는 계속 듣다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꾸준히 듣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뉴스, NHK. 아무래도 NHK가 제일 유명하죠. NHK의 좋은 점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성을 제공해줘요. 아침 5시 뉴스, 4시 뉴스, 3시 뉴스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나눠서 업로드가 되게 빨리 되는데 더 좋은 점은 재생 속도가 있어요. 보통 속도,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느 것이 되었든 뉴스를 듣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딕션, 그 다음에 음성, 그러니까 억양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실 때는 뉴스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모국어의 그 억양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 억양이 굉장히 개선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하고 보지 않더라도 틀어놓기만 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비고가 있죠. 애니, 드라마, 노래, 책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거는 어느 단계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 역시 센가치히로를 보고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영상 매체를 보시는 게 좋은 거지 이것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늘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머릿속에 데이터를 쌓으면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시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일본어 학습자한테 있어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는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부터 다뤄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좋은 점은 성우의 딕션이 좋아서 알아듣기가 쉬워요. 알다시피 일본은 성우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성우진이 굉장히 훌륭해요. 당연히 딕션도 굉장히 좋겠죠. 그게 또 직업이신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알아듣기 쉬워요. 발음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흥미가 자극이 돼요. 자, 근데 단점은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단어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보시고 일본어 공부하시면 조금 이상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명탐정 코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슈, 아몬드 냄새예요. 청산가리를 먹고 죽으면 입에서 나는 냄새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냄새를 맡을 일이 있나요? 거의 없죠. 이런 단어들은 외워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단점이 있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보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드라마는 그럼 또 어떨까?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문맥이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인한테 잡아먹힐 일이 있나요? 없죠. 근데 드라마에서 막 실현을 당했다거나 뭐 누구를 응원한다거나 그런 건 우리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우리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단점은 배우는 발음이 빠르거나 뭉개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투리를 쓴다거나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영상 매체를 보는 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흥미 유발도 되고 머릿속에 어떤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단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대사를 통으로 외울 만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재밌는 걸 찾아서 그 자막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보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통으로 반복해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재밌는 거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래, 음성 매체를 활용한 공부법이 있죠. 청해를 위해서 꾸준히 듣는 것은 분명 좋아요. 꾸준히 듣는 거, 일본 노래,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가사는 시적인 허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래 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완벽하게 문장이 안 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시적인 허용.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시적인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래 가사 전체를 가지고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거기 나오는 단어,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암기하는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 이 밖에도 소설이나 만화 같은 활자 매체가 있죠. 참고로 만화든 소설이든 활자를 읽으려면 정말 상당한 한자 어휘를 갖춰야 돼요. 뭐 만화는 좀 덜하겠지만 이런 소설로 넘어가면 문어체가 되기 때문에 한자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도전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지금부터 하시려고 하면 조금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자는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천천히 만화 같은 거는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소설 같은 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좋다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활자를 읽는다는 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 여러분 뜬금없긴 하지만 야후 재팬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야후 재팬.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가장 유명하지만 일본은 야후 재팬이에요. 자, 이게 다 일본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궁금하신 거를 야후 재팬에 바로 검색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모우, 칸가에루.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쳐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읽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겠죠. 자, 오모우도 칸가에루도 생각하다예요. 자,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일본어로 된 설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야후 재팬에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처럼 유저끼리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질문들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쓰고 싶어요. 일본어로. 그때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검색했을 때 똑같은 문장이 등장을 하면 일본인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문장이 밑에 안 나와요? 그럼 일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본인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들은 야후 재팬을 좀 많이 두드려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못하지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플러스로 이런 것들을 하면은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